정문열침입니다.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포스코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목소리를 좀 아끼려고 살살 얘기를 하죠. 예, 제가 조절을 그런 걸 잘 하니까. 예, 지난번에 영상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계시다가 방에서 나가실 것 같은데 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내용에 집중해야 되죠. 그죠? 근데 또 너무 귀에 거슬리면 또 안 봐지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못 볼 정도는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포스코 보도록 할게요. 자, 연봉 한번 볼까요? 자, 흐름을 먼저 볼게요. 연봉의 데이터는 포스코는 데이터가 좀 있네요. 자, 쭉 보시면 고점이 쭉 낮아지고 있죠. 자, 근데 포스코는 지난 2000년대 들어와서 10년간 폭등을 했어요. 그죠? 오렌 버핏 아저씨인가 어쩌저쩌고 투자했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주가가 쫙 끌어올렸었죠. 자,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보면 그죠? 연봉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40만원대가 그게 꼭 조점을 찍고 그죠? 이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왜 제가 그 추세 그림을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는 이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반대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깨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었다고 다시 또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을 또 갖다 확인하다 넣으라면 여기 깨지니까 어때요? 쭉 빠지죠. 깨놓고 이제 반등을 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이 지지가 이제 저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빠지고 올해도 맞고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 그죠? 아직도 그러니까 진행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보시면 어때요? 올해만 보면. 이렇게 자꾸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게요. 지금 보면서 느끼시는 거지만, 이때 매물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자, 데이터 값을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요. 갑자기 여기서 매물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만 보는 거죠. 기간 산정에서 보면. 그럼 여기 보세요. 매물이 급격히 여기 몰려있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이 이렇게 몰리다 못 올려서 이 고점을 맞았던 이 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지지를 했었죠? 여기까지 반등했잖아요. 깨졌죠? 위에 꼬리 살짝 달았죠? 다시 밀렸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왔다가 내렸죠? 이제 저항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저걸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데이터 값을 어디서 찾아내야 된다고. 어디 뭘까? 월봉이구나 라고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제가 하는 거를.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고점이 낮아져. 그죠? 요걸 분명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드려 맞은 그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구체성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도 이 당시는 좀 덜 왔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못 잡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거는. 완전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그죠? 올렸죠? 이 당시 좀 내렸었죠. 이렇게, 그죠? 여기. 이 당시, 그죠? 자, 맞고 올라간 여기가 변곡이었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보세요. 여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알았어도요. 이 포스코는 지금도 잡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연봉도 월봉도 내리지만 월봉도 내리고 다 내리고 있다는 거죠. 흐름상. 자, 그러면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데이터 값을 땡기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자, 그러면 주봉에서 이렇게 깨진 게 완벽히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봉에서는 이 저항값을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보세요. 반등의 기미는 25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25만원대까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림상 보게 되면 26만원대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가만히 봐보시라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서 지지했죠? 여기서 지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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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게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하고 다를 거예요. 매물 저항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거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넘어가기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안착을 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25만원대가 지지가 되면 이리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넥자리가 되면서. 자, 그럼 구체성을 한번 보자고요. 일봉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 그림에서 올라오는 그림이 한 25만원, 26만원대 있잖아요. 저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월봉에서, 아니, 주봉에서 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봉의 데이터 값을 땡겨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뚫으려고 그래요. 여기를 뚫어볼까 하죠. 그죠? 어떻게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불만인 게 이 자리가 주봉, 월봉, 연봉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반등했는지 데이터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 얘기예요. 알면 좋은데 내가 파악을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 아닐까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제 얘기는. 굳이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단기 반등이 돼서 잘못하면 여기나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일봉의 추세선에 어떤 그 채널의 끝이면 여기서 반등했다면 전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맞고 떨어질 게 더 두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주도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내려왔죠. 내려올 때 받아난 세력이 개인이에요. 계속 봤죠? 내려오는 동안 여기까지 봤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기관은 받기 시작합니다. 개인은 여기부터 다 받았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받아요. 기관은 이렇게. 이렇게 받았죠?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단기적인 추세선까지 끌고 와서, 그죠? 이제 뚫어놓은 게 누구예요? 보세요. 단기적으로, 그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머리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물렸던 개인들, 계속 여기서부터 받아냈던 개인들 있죠? 야, 이제 미치겠다. 이제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던지는 거죠. 그죠? 그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자, 그거를 물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포스코를 지금 단기를 매매하든 장기를 매매하든 이 자리가 넥 자리가 보이잖아요. 여기. 그럼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어디에요? 여기가 22만 7천원 선이 되겠죠? 그렇죠? 22만 7천원. 그러면 저런 자리는 지지가 될 수 있고 주체가 지금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아까 봤잖아요. 주봉상. 어떤 주봉? 내려오는 주봉 여기 27만원대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보고 얘는 반등을 27만원 선까지 보고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 보세요. 매물 있죠. 26만 27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체가 있고 흐름이 있고 단기적으로 변곡이 일어났고 헤드앤숄더가 있고 조건이 뭐예요?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고 얘가 이제 다시 뭐예요? 지지가 저항이 됐다. 그 저항을 뚫고 다시 지지로 바뀌었으니까 이 자리 얼마? 가격대로 말하면 밀린다 그러면 이렇게 동선이 있는 거니까 밀린다 그러면 얼마? 많이 밀리면 23만원대까지도 22만원대까지 요까지도 그죠? 뭐예요? 요렇게 등지고 그죠? 파동이 요렇게 올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게 기준이죠. 내가 잘못됐어요. 그죠? 포스코라고 길게 가지고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단기로 봤다 그러면 단기적인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난 봐야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 분할 청산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자르고 아니면 나머지 가져가 보겠다. 이런 전략과 전술이 보자마자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포스코는 그렇게 보시면 어때요? 대응이.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받지 마시고 여기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 받아갖고 많이 먹었는데 이거를 원칙으로 삼기에는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매물이 멈추니까 많이 샀으니까 이걸 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측할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그 바탕이 되고 등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근거가 있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이게 또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느낌이 아는데 자기 원칙상. 근데 제가 28년 동안 해오면서 주식을 봤을 때 바닥이라고 생각한 적어도 저는 제끼는 모습이 나오고 강력한 주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하지 처지는 주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주식이 많은데 굳이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대응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체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저라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얼마? 26만원대 여기 보죠.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예, 분봉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아직은 넘어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봉에서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보세요.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왜? 이게 잡고 올라간 단가 흐름 단가 여기를 훼손하게 되면 자기들도 뭐예요? 지킬 의지가 없는 거죠. 다 던지고 나왔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안 좋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2만원대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서 흐름 단가 기준으로 삼아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얘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주, 월, 연 전체로 봤을 때는 진입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포스코였습니다. 황철종 정문일침입니다.